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차에서 피우던 담배를 도로에 버리는 운전자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가 크게 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합차 밖으로 손을 내밀더니 담배꽁초를 공중으로 던집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도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도로에 버립니다. 모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수된 영상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신고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여수 지역에서만 올 들어 24건으로 벌써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로 녹화가 되고 신고도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놀랄 정도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되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포상금이 다른 데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포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중간에 소진될 경우 더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소진이 되면 이제 추경으로 확보해야죠.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칙금에다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경찰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보완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나주, 광주, 전주 등 3군데 국립박물관이 전라도 천년의 정체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이들 기관들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계기로 호남권의 국립박물관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에 동참해 다양한 전시와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전주 일대 강남도와 나주 일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라고 명명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로 호남권 3개 시도는 전라도 방문의 해 등 30여 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연근해 어선 감축 사업을 위해 2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수를 줄여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척당 3천에서 5천여만 원씩 50억 원을 들여 연안어선 98척을 감척하고 근해어선 직권 감척에도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3,5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령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어선을 중심으로 5,617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했습니다. 광양항에 3년 만에 아프리카 직항로가 열렸습니다. 주 1회 운항을 시작하는데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 수출 물량의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안개 낀 광양항에 컨테이너 선박들이 잇따라 입항했습니다. 대부분 대중국 환적 화물입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223만 TU. 이 가운데 70%가량은 아시아 물량입니다. 이 같은 컨테이너 물동량 편중 현상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양항을 기점으로 싱가포르를 거쳐 남아프리카 더반으로 이어지는 직항로가 개설된 겁니다. 이번 신규 치항은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아프리카 전기선이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항만을 이용했던 기업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시아 수출 물량의 상승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치항한 아프리카 서비스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광양항을 기점으로 중국 닝보, 싱가포르를 기항하여서 아시아 수출 물량의 전체적인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가 주 1회 운항하는 아프리카 항로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 물동량을 늘려 연간 8만 TU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시장에 집중된 광양항 컨테이너 항로. 아프리카 항로 취항이 광양항의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아열대 과일의 하나인 애플망고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애플망고가 본강면에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애플망고와 천혜향, 백향과 등 아열대 과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16농가에서 3.3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난 영암 교통사고의 이면에는 한계 상황에 이른 농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을 버스에 태워 밭을 옮겨 다니지 않으면 수확 작업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시 반남면의 한 마을. 이웃 2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밭일을 소일거리 삼아 이른 아침부터 함께 집을 나섰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아이 벌어서 손지들도 주고 오면 나도 고기도 사 먹고. 논농사가 98%의 기계화율을 보이는 반면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56% 수준. 양파와 마늘, 대파, 콩 등 밭작물 대부분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사람 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고령층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면서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로 70대, 80대들이 그러고 다니셔. 할매들이. 일하시고. 농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짓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실정. 새벽녘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는 고된 농산일을 그나마 고령의 농민들이 푼돈을 받아가며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목포에서도 교통사고로 밭작업을 가던 70대 노인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매년 수확철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웃들의 기부로 운영하는 무인 가게가 강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고 여유 있는 것은 맡기고 또 필요한 것을 따로 챙겨가는 주인도 손님도 따로 없는 나눔방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머니를 봐야지요. 손자의 옷을 고르는 할머니, 지나치는 길에 간단한 음료수를 찾는 할아버지, 무거운 쌀포대를 옮겨 나르는 청년들. 천사들의 나눔방은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골라 가져가고 비어지는 진열대는 이웃들의 기부로 날마다 채워집니다. 물건이 필요했을 때 여기 오면 저희들이 기부도 할 수 있고 가져가는데 부담이 없어요. 어쩌면은 자기 마음의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면은 남을 도와주는 게 제 마음도 좀 뿌듯해지는 것 같고. 지난해 11월 문을 연 천사들의 나눔방은 사회단체,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쌀, 반찬을 비롯해 화장품과 옷, 학용품 등 진열된 가짓수만 80여 종. 웬만한 동네 가게에 못지않습니다. 나눔의 새로운 어떤 형태로 부담 없이 나누고 가져가는 그런 형태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나눔방. 주민 손으로 꾸려가는 이 무인 가게는 개장한 지 채 5달도 되지 않아 6천여 명이 이웃들의 사랑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 시티투어 버스가 어린이날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쑥섬을 경유하는 특별 노선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시티투어 버스 특별 노선을 운영하기로 하고 순천역에서 출발해 분청문화박물관, 애도, 우주발사 전망대와 미루마르길을 경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힐링 트레킹 코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쑥섬과 애도, 또 미루마르길을 포함시켜 온 가족을 위한 여행 코스를 기획했다며 특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정규 코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신문 광고를 한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게재한 혐의로 광양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주로 가을 추수기에 발생하던 들쥐나 진드기 감염병이 봄, 여름철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드기 스스가무시증 감염자 272명 가운데 101명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해 1년 전보다 139%가 증가했습니다. 또 들쥐에 의한 렙토스피라증의 봄, 여름철 감염률이 2010년 초까지는 10% 아래였지만 2016년 이후에는 30%를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시민들의 등산, 캠핑 등 봄, 여름 야외 활동이 늘면서 발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새로 적용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의 배점이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광주나 대구 등지도 10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강풍주의보는 점차 남부 내륙 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어제보다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릴 텐데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일부 지방에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어린이날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다시 따뜻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